10년 주거 현장을 다니시고 전문가하고 브런치까지 하신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. 그래서인지 기업 현장도 이번에는 좀 진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자, 박영진 부위원장님께서 저희 대한상의가 지방상의를 오가며 건의를 듣고 있는데, 과거에 한 2, 3건에 불과하던 지방상의 건의가 이제 수십 건으로 계속 늘어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5개 지방상의를 돌았는데 건의가 한 150건이고 어떤 때보다 좀 더 솔직한 얘기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총리님께서도 한번 일정이 닿으시면 지방상의 한번 방문해 주시는 것을 건의드립니다. 지방 현장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한 3가지 정도의 간극이 있습니다. 시간의 간극도 있고 장소의 간극도 있고 혁신의 간극이 존재합니다. 이 말씀을 드린 건 좀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공장 내에 도 유지가 있어서 40년째 설비 투자를 못하는 이런 시간의 간극도 있고, 같은 산단인데 떡 제조는 되고 빵 제조는 안 되는 장소의 이 간극도 있습니다. 바이오 치료제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서비스 비즈니스를 개발했는데도 개점 휴업이 돼버리는 이제 혁신의 간격도 같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규제를 그럼 어떻게 합리화를 잘 할 수 있을까, 이런 방법론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한 3가지 좀 큰 방향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 이게 규제 혁신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게, 과연 이거를 혁신을 해갖고 더 좋은 모습이 되느냐, 더 좋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큰 피해를 새롭게 피해를 보고 그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, 이걸 측정해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대상을 놓고 과연 이만큼은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에 속합니다.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것들을 뭔가 규제를 풀었을 때 결국 전 나라를 한꺼번에 푸는 얘기가 되다 보니, 아까 말씀대로 시간의 장소의 혁신의 간극 같은 것들이 이제 서울과 지방과 다른 것들이 되게 커집니다. 그래서 이걸 좀 줄이는 방법 중에 저희가 생각할 거는 실험장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. 규제 합리화를 해볼 수 있는 실험장. 솔직히 그것이 메가특구라는 이름으로 요새 되고 있는데요. 근데 이곳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, 과연 시간적 요소, 그다음에 얼마나 이게 규제가 풀면은 효과가 있는 것이냐, 혹은 부작용이 얼마나 큰 거냐, 혹은 아예 규제를 없앤다라고는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새로운 규제형 틀로서 좀 바꿔보자, 이런 새로운 실험이 좀 더 필요합니다. 이 실험을 해봐야 과연 지금에 있는 규제보다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 더 좋다라는 방향성을 저희가 찾을 수 있고, 가능한 한 이 실험장을 딱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한 2-3개 정도는 만들어서 약간 다른 각도로 실험을 해보면은 이게 금방 우리한테는 어떤 것이 더 좋다라는 상황에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, 저희는 좀 더 이런 어프로치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, 이렇게 말씀드려요. 따라서 저희는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실험장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방향성을 말씀드렸고, 다음번에는 합리화를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좋겠냐라는데, 여러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대한상에서는 2가지 건의를 드리는 게, 하나는 데이터 축적을 위해서 전체를 보면 AI를 좀 더 AI와 테크놀로지를 쓰실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모두의 AI든 어떤 형태든 대한민국 국민이나 산업들이 갖고 있는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 데이터를 즉시로 보고, 그다음에는 그 데이터를 통해서 과연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죠. 어떤 규제를 어떻게 풀면은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난다.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이니까 100%라고 맞을 수는 없지만, 그래도 앞에 있는 실험장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대상과 규제 대상이 어떠한 임팩을 갖고 있다라는 프라이어리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게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2번째는 성장입니다. 대한민국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, 저희가 있는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성 중에 하나가 성장을 타겟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, 이 말씀을 드립니다. 이 성장 얘기는 그동안에 기업의 사이즈만으로 지원과 규제를 결정을 해왔던 게 되게 많은데, 이걸 좀 더 산업별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산업 경쟁력을 더 높이고 성장하는 기업의 무엇인가 혜택과 얘기를 주는 상태로 지금 이것들을 바뀌지 않고 기업 사이즈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
기업 사이즈를 크게 만들 인센티브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문제를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축적하고 있습니다. 과거 30년 동안 계속 이런 규제만 계속 해왔는데 과거에는 저희 대한민국이 성장을 많이 해왔으니까 이 문제가 별로 부각이 안 됐습니다만 이제는 성장이 꼭 필요한 상황으로 지금 저희 앞에 다가와 있고 이러다 보면 저희는 성장을 좀 더 포커스를 하는 상태로 만들어서 저희 규제 합리화의 방향을 성장하는 데는 지원한다. 다시 이 사이즈만으로 제가 뭔가를 하던 데는 좀 축소하고 그걸 산업별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경제를 좀 더 성장 위주로 만들어 나갈 저희 방향성을 말씀드립니다. 세 번째 제가 마지막 말씀드릴 건 규제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느냐. 그리고 그 근원을 조금 더 없애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. 왜냐하면 놔두면 어차피 지금 저희가 아무리 많이 없애도 미래에는 계속 또 더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니까 이 문제 발생에 나왔던 가장 큰 원인은 사회 문제들이었습니다. 사회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종류의 부의 재분배나 아니면 약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많은 종류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규제들이 계속 탄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니 저희는 사회 문제 발생 원인을 좀 더 제거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이거 어떻게 하느냐? 일단 어떻게 하느냐를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보다는 광고 비슷합니다만은 저희 이번 9월 21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사회적 가치 페스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각 기업이나 거의 모든 민간단체, NGO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새로운 이 시도인데요. 이렇게 모여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이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면은 아예 규제를 만들 이유를 제거해버리는 상황이 저희가 이 규제 합리화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